안녕하십니까. 프롤로 의원의 정재욱입니다. 오늘은 겨울철에 흔히 많이 느끼는 증상이죠. 다리가 시려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환자분들은 다리가 시린 거를 저린 거랑 비슷하게 혹은 혼동하셔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린 것도 약간 시리다고 표현하시기도 해요. 정확히 말하면 시린 거는 좀 감각이 차가운 느낌이 많이 든다. 특히 날씨가 추우면 추운데 다리가 특히 차, 발이 특히 차, 손이 특히 차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시리다고 표현을 하시죠. 이유는 지금과 같은 증상들 혹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어떤 허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히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서 그 신경에 어떤 증상을 유발하면 다리가 시리다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경에 또한 문제인데 신경 자체에 병이 있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인 게 당뇨에 의한 말초신경병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대개 팔다리가 시린 경우가 많아요. 신경에 문제도 있고 동맥에 문제도 생기고 어쨌든 말초신경병증이 있을 때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혈관의 문제는 동맥과 정맥으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가 까먹었는데 자율신경실조증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어쨌든 위에 세 가지도 다리가 시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더 흔하고 또 외래에서 흔하게 제가 진단을 하는 경우는 혈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혈관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관이라는 거는 모세혈관, 동맥, 정맥 보통 세 가지를 말하고요. 그 중에서도 동맥과 정맥을 말합니다. 동맥의 질환 중에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이 있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PAOD라고 하는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혈관은 정상혈관이고 이거는 여기가 뭔가 이렇게 있죠.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진 병이죠. 이런 거 하시면 생각 많이 나는 게 심장병입니다. 심장병, 뇌로 가는 혈관은 뇌혈관병증 둘 다 뭐 중풍이나 심근경색증과 관련이 된 거죠. 근데 다리로 가는 혈관, 손으로 가는 혈관도 이와 같이 혈관이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말초동맥 혈관의 폐쇄성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은 일단 증상이 다리가 시려요. 그리고 다리가 좀 저려요. 특징은 걸어가다가 보면 좀 저리고 일정한 거리를 그리고 쉬면 바로 괜찮아집니다. 또 걸어가면 또 저려요. 그리고 또 쉬면 괜찮아요. 마치 척추관 협착증 때 같은 증상인데 대개 나이가 척추관 협착증은 70대 이후인 경우가 좀 더 많고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은 40에서 5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척추관 협착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리가 시리거나 저린 사람은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특히 조금 뚱뚱하거나 고지혈증이 있거나 당뇨가 있거나 담배를 많이 태시거나 하는 분들이 한쪽 다리만 그렇다. 그럼 좀 더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검사를 하느냐? 팔 다리에 커프라고 그래서 혈압을 재는 기계를 잰 다음에 혈압을 다리와 팔에서 재는 겁니다. ABI라는 그 수치를 잽니다. 지금 이 환자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요. 1.49로 왼쪽 다리 쪽에 ABI 지수가 상당히 높은 사람입니다. ABI 지수라는 건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라고 그래서 다리 쪽에 있는 혈압과 팔 쪽에 있는 혈압의 비율을 재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리가 팔보다 혈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앵클 브라키알 인덱스를 재면 1.0 미만, 보통 0.85에서 0.80 미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치가 바뀌면 앵클 브라키아 인덱스가 수치가 높아지면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다리 쪽에 혈압이 굉장히 올라가서 뭔가 문제가 생긴 거고 그런 경우에는 혈관이 뭔가 폐쇄가 됐을 확률이 높죠. 요거는 혈관 조영술이라는 걸 한 겁니다. 말초동맥에다가 어떤 관을 집어넣고 거기다 조영제를 싸서 혈관이 좁아졌는지 안 좁아졌는지를 보는 검사죠. 굉장히 정확한 검사인데 약간 아프겠죠.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검사로 많이 하는 게 CT 안지오라는 검사를 합니다. 이거는 CT를 찍는 건데 혈관만 딱 보는 검사예요. 그래서 혈관이 좁아졌는지 안 좁아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좁아졌으면 어떻게 치료를 하느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좁아진 부위에다가 심장병하고 똑같은데 스텐트 같은 걸 넣습니다. 스텐트는 쇠죠. 쭉 들어가서 혈관을 넓힌 다음에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풍선 같은 걸로 확장을 하고 다시 좁아지지 않기 위해서 쇠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스텐트라는 데 안에 혈전이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혈전 억제제를 먹습니다. 보통은 1년에서 2년 정도를 먹고 그 이후에 괜찮으시면 아스피린만 먹는 경우도 있고 뭐 약을 끊고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경과를 봅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혈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은 다 제거해야겠죠.
담배는 끊으라고 할 거고, 물론 환자분이 끊으셔야겠지만, 두 번째는 혈관 확장제를 약간 쓰며 필요하다면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은 고지혈증 약을 쓰죠. 힐레이션이란 치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힐레이션이란 치료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에 어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치료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는 많이 하는 치료이고, 특히 말초혈관의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대체요법으로, 제가 말하는 대체요법이라는 건 아까 말한 기본적인 치료에 플러스 알파 치료로 많이 시행이 되고 있는 치료입니다. 힐레이션은 보통 혈관에다가 혈관에 있는 어떤 노폐물들을 빼내는 EDTA라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소변으로 빼내는 치료이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자기 나이에서 20 정도를 뺀 치료 횟수를 권고합니다. EDTA라는 물질은 환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더 높게 쓰기도 하고 낮게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용량을 계산해서 쓰고요. 만약에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이 있는데 기존의 치료에 효과가 조금 미비하다면 이런 치료를 추가적으로 더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동맥 말고 정맥에 의한 문제도 다리가 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맥에 대한 기전을 설명드리는 건데, 정맥은 다리 쪽에서, 특히 다리 정맥이라고 하면 발 쪽에서 시작해서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이 정상 방향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오는 걸 막아주는 장치를 밸브라고 해서 문짝이 있어서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걔네가 평상시에는 막고 있다가 걸어 다니면서 움직여주면 혈관을 수축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걷지 않고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중력 방향에 의해서 피가 내려올 수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장치가 밸브인 거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고장이 나거나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고장이 나기 시작하면 그 밸브가 문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혈관이 확장되고 피가 아래로 내려오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증상들을 일으키죠. 근데 다리가 시린 거를 일으키는 이유는, 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있는데 동맥을 통해서 모세혈관으로 피가 갔다가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동맥을 통해서도 피가 오고 정맥을 통해서 올라가질 않고 내려오면 모세혈관에서 순환이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순환이 잘 안 된다는 거 이퀄 뭔가 증상이 생기죠. 대부분 시리거나 저리거나 뭔가 아프거나 그런 증상이 생깁니다. 시리다는 표현은 대개 동맥 피가 잘 안 가서 그런 건데, 아까 말한 말초동맥 폐쇄성 질환처럼 피가 안 가는 경우도 시릴 수가 있고요. 이 동맥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뒤쪽에 정맥이 역할을 너무 심하게 해서 이쪽으로 피가 안 가니까 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진단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정확한 방법은,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 검사는 보통 서서 검사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역류 파형이, 이 한 칸이 보통 1초인데 1초 이상, 0.5초 이상, 0.5초 이상의 역류가 있으면 그거 자체는 역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환자분이 다리가 시리다고 하는 어떤 특정 부위의 몇 군데에 혈관에 역류가 있다면 그것은 하지정맥 역류 혹은 속칭 하지정맥류, 하지정맥류는 혈관이 튀어나온 걸 말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하지정맥 역류에 의한 다리 시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수술이 있고 시술이 있고 혈관 경화요법이 있습니다. 시술은 일반적으로 깊은 혈관하고 가까운 복제정맥 같은 혈관이 역류가 있을 때 그거를 원위부라고 합니다. 원위부라는 거는 깊은 정맥하고 가까운 혈관을 말하거든요. 그 부위는 혈관 경화 주사로 막는 경우에는 원위부 자체의 혈관만 막는 게 아니라 깊은 정맥도 같이 막을 수가 있어서 거기만 딱 선택적으로 막을 수 있는 치료제를 씁니다. 열을 이용해서 막는 방법을 레이저 고주파에 의한 시술이라고 하고요. 베나실이라는 물질은 접착제인데 그 물질이 혈액과 만나면 굳으면서 혈관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엔 베나실에 의한 시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그 원위부 혈관으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부위, 근위부, 그런 부위에 역류가 있을 때는 시술을 하지 않고도 혈관 경화 요법이라는 것만으로도 혈관을 폐쇄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 환자의 시림의 원인이 혈관 역류에 의한 거라면 혈관 경화 요법만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다리 시림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흔하고 외래에서 많이 보는 것은 혈관에 의한 문제다. 그 중에서 동맥에 의한 문제, 정맥에 의한 문제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 동맥에 의한 문제는 이제 진단법은 어떻게 하고 치료는 몇 가지가 있는데 힐레이션이란 치료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정맥에 의한 것은 진단이 중요한데 그중에 정맥 초음파라는 걸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할 수가 있고 혹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몇 가지 치료법, 특별히 혈관 경화요법과 같은 치료로 다리 시림을 호전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